한서방. 한서방이 여자를 만나는 건 상관 안 해. 하지만 재혼은 다른 문제지. 내 귀하디 귀한 손주들이 저런 되먹지 않은 여자한테 엄마라고 부르는 꼴. 나는 절대 못 보내. 박정수 여사는 한동석이 재혼을 결심했다는 걸 어디서 알고 온 건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듯 한동석의 재혼을 결사반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광숙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으니 박정수 여사가 이러는 것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녀가 LX 호텔의 대주주라는 사실은 한동석의 마음을 더더욱 압박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심각하게 굳어진 얼굴로 장모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한동석이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보미의 활약으로 한동석이 극적으로 장모의 반대를 이겨내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개성댁. 저번에 한서방이 만난다는 여자 이름이 뭐라 그랬지? 막걸리 판다는 그 여자 말이야. 한동석은 과거의 장모인 박정수 여사의 소개로 도우미 아주머니인 개성댁을 집안에 들였었는데요. 알고 보니 개성댁은 박정수 여사와 긴밀하게 내통하는 스파이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석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특이사항이 생길 때마다 곧바로 박정수에게 보고하고 있었어요. 얼굴에서 풍기는 인상이 심상치 않았는데 역시나 한동석의 뒤통수를 치고 있었던 것이죠.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한국에 들어온 것도 사실 개성댁의 보고를 받고 들어온 것이었는데요. 마광숙입니다. 독수리 술도가의 대표로 있더라고요. 오늘 호텔에서 봤던 그 여자인가 보네. 아직 집까지 들인 적은 없지. 제가 있을 때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 알았어. 앞으로 혹시 한서방이 마광숙인가 그 여자를 집에 들이면 나한테 즉시 보고해주게. 알겠습니다, 대표님. 박정수 여사는 한동석이 죽을 때까지 딸을 그리워하면서 호라비로 늙어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딸인 강민서가 죽게 된 책임에서 한동석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보란듯이 다른 여자를 만나 재혼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보미와 결이에게 새엄마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 상대가 형편없는 여자라면 더더욱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광숙에게는 유감스럽게도 호텔 로비에서 차를 마시던 박정수 여사 뒤에 하필 박상남이 앉게 됩니다. 그는 한동석에게 감정이 매우 안 좋았기 때문에 한동석과 마광숙의 뒷담화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뒷담화가 정확한 팩트에 기반한 이야기가 아니라 순전히 본인에게만 유리한 MSG가 왕창 뿌려진 악의적인 뒷담화였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회장놈한테 속은 것 같아. 이미 2년 놈이 사귀고 있으면서 사람 하나 바보 만들고 말이야. 마광숙 그 여자도 진짜 웃겨. 한동석이랑 사귀고 있으면서 나랑 맞서는 왜 본 건데. 사귈 것처럼 사람 안 달라게 해놓고 이렇게 사람 뒤통수 쳐도 되는 거야? 우연찮게 이야기를 듣게 된 박정수 여사는 순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한동석을 오빠라고 부르면서 살랑살랑 앵기는 모습을 보고 품위가 떨어진다고 느끼던 참이었는데 한동석과 사귀면서 다른 남자와 맞선까지 봤을 줄이야.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형편없는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커피 맛이 싹 달아났는지 미간을 찌푸리면서 자리를 일어나는 박정수인데요. 거침없는 성격의 소유자였던 박정수 여사는 곧장 한동석이 있는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LX 호텔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녀가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두고만 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한동석은 회장실까지 찾아온 장모를 보자마자 그녀가 무슨 이야기를 꺼낼지 단 0.1초 만에 눈치채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리 앉으시죠. 차는 뭘로 하시겠어요? 하지만 박정수 여사는 그런 한동석의 말을 중간에 잘라버렸어요. 한서방.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그 여자. 한서방이 만나는 여자 맞지? 네, 맞습니다. 조만간 만나 뵙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네요.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말에 박정수는 싫은 티를 풀풀 내며 한동석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잠깐 보니까 사람이 아주 가볍고 교양이 없어 보이던데 한서방 취향이 그런 쪽인 줄 몰랐네. 민서랑 완전 딴판이야. 원래 그렇게 애교가 넘치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따라 유독 장난을 치고 싶었나 봐요. 알고 보면 굉장히 성실하고 진실된 사람입니다.
제가 조만간 자리 한번 마련해서 장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박정수 여사가 한동석을 두 눈으로 또렷이 응시하더니 다소 충격적인 말을 던지는데요. 그럴 거 없어. 민서까지 떠난 마당에 내가 자네 연애사까지 간섭할 수는 없지. 나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만나. 하지만 재혼은 안 돼. 순간 한동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여나 한서방이 저 여자랑 결혼하면 내 손주들이 저 여자한테 엄마라고 불러야 하는데 그 꼴을 내가 봐야겠나? 다른 좋은 집안 여자들 많은데 왜 하필 저 여자야? 대충 들어보니까 막걸리 파는 여자라더군. 우리 봄이랑 결이 엄마로 절대 안 되지. 하지만 한동석도 장모 박정수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짝 굳어진 얼굴로 장모를 응시하면서 차분하고 진지하게 입을 열었어요. 장모님, 민서가 그렇게 되고 나서 자그마치 15년이란 세월을 혼자 살았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민서가 잠든 납골당에 가서 안부 인사를 전했고요. 매일 밤 매순간마다 하늘에서 보고 있을 민서를 생각하면서 결이와 보미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이상 제가 뭘 더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재혼은 안 된다고요? 아니요. 저는 해야겠습니다. 그러자 박정수 여사가 미간을 확 찌푸리면서 본격적으로 한동석으로 압박했어요. 한서방, 내가 LX 호텔 대주주라는 사실 벌써 잊었나? 장모의 든든한 지원 덕에 회장 자리에 종신으로 앉아있다 보니 등 따시고 배부른가 보네. 좋아. 자네가 그렇게 재혼이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대신 나도 내가 가진 지분을 행사할 수밖에 없네. 재혼을 포기하든 아니면 회장 자리를 포기하든 둘 중 하나 선택해. 장모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그 여자, 장모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쁜 여자 아닙니다. 민서만큼 성실하고 진실된 사람이라고요. 그 입 닥치지 못해. 어디 감히 내 귀한 딸을 그 천하디천한 여자랑 비교를 해. 아무튼 내 뜻은 충분히 전했으니까 나는 이만 일어나 보겠네.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답장 주게나. 간신히 사형제들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이제야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느닷없이 들이닥친 장모의 반대에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한동석인데요. 회장실을 나선 박정수는 한동석에게 어떠한 얘기도 없이 마광숙이 있는 술도가로 향했습니다. 한동석이 한번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마치 불도저처럼 끝을 내고야만 하는 성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광숙을 단념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른 길이라고 판단했거든요. 마광숙은 한동석의 장모가 자신을 찾아온 것을 보고 당연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마광숙 씨라고 했죠? 내가 길게 빙빙 돌려서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한서방이랑 재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실수했던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던 것인지 마광숙은 마치 죽을 죄라도 지은 것처럼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나이인지라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상대해봤던 박정수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마광숙이 어른에게 대들지 못하는 순한 사람이라는 것을 간파했어요. 그녀는 아예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 평소보다 더 독하게 마음을 먹고 말했습니다. 마광숙 씨, 주제를 알아야죠. LX 호텔의 회장인 한서방이랑 싸구려 막걸리나 만들어 파는 마광숙 씨랑 급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돈 많은 남자 잡아서 신분 상승해 보려는 것 같은데 꿈 깨시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내 귀한 손주들이 마광숙 씨한테 엄마라고 부르는 꼴. 나는 절대 못 봅니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마광숙도 발끈해서 대들었을 텐데 죽은 전처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그녀의 전투 본능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마광숙은 박정수의 경고에 찍소리도 못하고 말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밖에서 조용히 얘기를 듣고 있던 공주실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둘의 대화 속으로 침입했습니다. 이 여자가 보자 하니까 남의 귀한 딸한테 뭐 한서방이랑 급이 안 맞다고? 너 오늘 잘 걸렸다. 이리 와 이년아. 우아하고 기풍이 넘치던 박정수의 옷매무새는 짐승처럼 달려드는 공주실에 의해 완전히 난장판이 됐습니다. 이거 놓지 못해요. 당장 놓으라고.
머리까지 쥐어뜯겨서 자다 일어난 머리처럼 헝클어지고 말았는데요. 엄마, 그만해. 결국 마광숙의 빠른 중재로 인해 둘의 싸움이 일단락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박정수는 유유히 술도가를 퇴장합니다. 시동생들만 설득하면 될 줄 알았는데 훨씬 더 강력한 상대를 만나게 되면서 한동석처럼 고개를 젓는 마광숙인데요. 공주실에게 머리를 쥐어뜯긴 박정수는 곧장 개성댁에게 전화하여 한동석의 상황을 잘 지켜보라고 당부하고 있었습니다. 결이랑 보미는 어때요? 마광숙 그 여자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나가면서 얼핏 듣기로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워낙 회장님께서 혼자 오래 지내셔서 반대하기 쉽지 않겠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박정수에게 상황 보고를 하던 개성댁이 작은 인기척 소리에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보는데요. 그런데 맙소사! 한동석이 얼음처럼 굳은 얼굴로 개성댁을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화들짝 놀란 나머지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개성댁. 회장님,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호텔에 계신 거 아니었어요? 한동석은 꽤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입을 다물고 개성댁을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크게 한숨을 내쉬고 싸늘하게 입을 열었어요. 장모님이 왜 갑자기 한국에 들어오셨나 했는데 아주머니가 말한 거였어요? 이거 뒤통수가 얼얼한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보고하신 거죠? 그러자 개성댁이 고개를 떨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에 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주기적으로 보고를 드렸어요. 그저 대표님께서 손주들이랑 멀리 떨어져 계시니까 걱정되실 것 같아서 부탁을 들어드린 건데 이제 와서 갑자기 보고를 그만하겠다고 하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보통 사람이었으면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곧바로 개성댁을 해고했겠지만 한동석은 어른 중에 어른이었습니다. 개성댁이 누군가의 엄마이고 누군가의 소중한 할머니라는 생각에 실수를 너그러이 용서해줬어요. 아주머니,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신뢰가 가장 중요해요. 제가 아주머니를 못 믿는다면 어떻게 아주머니가 해주는 음식을 편하게 먹겠어요. 제 상황은 제가 직접 장모님께 말씀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날이 밝고 다음 날이 되자 회장실로 출근한 한동석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말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았는지 결국 LX 호텔의 대주주였던 박정수 여사가 회장을 교체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소집하겠다고 통보를 해왔기 때문이죠. 박 비서로부터 보고를 듣자마자 한동석의 얼굴이 일순간에 일그러졌는데요. 그는 곧바로 전화기를 들어서 장모인 박정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모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속이 후련하시겠습니까? 마광숙 씨, 장모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라고 제가 그때 충분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말에 박정수가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듯 차갑고 단호하게 입을 열었어요. 한서방, 내가 어제 술도가에 갔다가 무슨 봉변을 당했는 줄 아나? 마광숙 그 여자 엄마라는 사람이 내 머리채를 잡았어. 이렇게 격떨어지는 집안과 굳이 결혼을 해야겠나? 여자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그 말에 한동석이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장모님 원하는 대로 하시죠. 저도 한다면 하는 놈입니다. 이길 자신이 있다는 듯 큰 소리를 치긴 했지만 박정수가 가진 지분이 워낙 커서 사실상 회장직을 물러날 위기였습니다. 한동석에게 조기 퇴근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날만큼은 장모 박정수 때문에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도저히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회의 일정까지 미뤄가면서 휴식을 위해 집으로 귀가하는 한동석인데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침대에 누워있으니 아빠 한동석이 걱정이 됐는지 보미가 따뜻한 생강차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빠, 좀 괜찮으세요? 그 말에 한동석이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는데요. 봄아, 아빠 그냥 호텔 회장 그만할까? 갑자기 왜요? 벌써 은퇴하고 싶으세요? 너희 할머니께서 아빠 여자친구가 마음에 안 차시는 모양이야. 너희 새엄마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주주총회까지 소집한다고 하시더라. 그 순간 보미의 두 눈이 확 커졌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저희한테는 별 말씀 없으셨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아니야. 너가 말한다고 마음을 돌리실 것 같지가 않아.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온 이사님들을 믿어봐야지. 그런데 바로 그때 보미의 입에서 무심결에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친할머니도 아니시면서 왜 그렇게 저희한테 집착하는 거지? 순간 한동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친할머니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봄아? 할머니께서 아빠한테 절대 비밀이라고 했는데. 사실 할머니, 엄마 친엄마 아니에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 엄마랑 할머니랑 얘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요. 엄마가 아주 어렸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지금 할머니랑 재혼하신 거래요. 이 사실을 아빠가 알면 금방 다른 여자랑 재혼할 거라면서 아빠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게 사실이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슨 그런 걸 지금까지 숨기신 거지. 보미에게 크게 내색은 안 했지만 한동석은 속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장모의 성격상 생판 다른 집안 여자에게 재산이 넘어가는 걸 탐탁지 않아 했을 가능성이 높았죠.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날이 밝고 결전의 날인 주주총회 날이 되었습니다. 주주총회 안건은 회장 한동석에 대한 해임이었어요. 사내 이사들은 한동석이 탄탄하게 호텔 경영을 잘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박정수가 회장 해임건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하자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로지 한동석과 박정수만이 비장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박정수는 되도 않는 이유를 들먹이면서 한동석의 해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주주총회는 이윤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답게 진행자의 안건 설명을 마친 후 곧바로 표결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표결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게도 박정수를 제외하고 거의 만장일치였어요. 한동석이 회장직을 유지하는 쪽으로 표가 완전히 쏠린 것입니다. 한동석에 대한 이사들의 신임이 박정수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두터웠던 것이죠. 표결 결과가 나오자 한동석과 박정수의 표정이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진 박정수는 한동석을 아주 잠깐 흘겨보더니 똥 씹은 표정으로 주주총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동석이 박정수를 따라 나가서 그녀의 팔을 붙잡았어요. 장모님, 그만 마음 푸시고 허락해 주세요. 광숙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게 되면 장모님도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하지만 박정수는 뒤끝이 상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소집된 주주총회로 정작 기분이 상해야 할 사람은 한동석이었지만 결과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이사들 마음 좀 얻었다고 어깨가 너무 올라간 거 아닌가? 너무 안심하지 말게. 저들도 회사 상황이 힘들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서방 등에 칼을 꽂을 인간들이니까. 그러자 한동석이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 박정수를 또렷이 응시하며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적당히 하시죠. 장모님 민서 친어머니도 아니잖아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미간이 확 일그러지는 박정수인데요. 자네가 그걸 어떻게? 설마 보미한테 들은 겐가? 누구한테 들은 게 뭐가 중요합니까? 장모님이 민서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게 중요하죠. 마광숙 씨한테 제 재산이 넘어가는 게 마음에 안 드시는 거죠? 한동석에게 제대로 전곡을 찔렸는지 그렇게 차분하고 냉정하던 사람이 머뭇거리고 대답을 하지 못하는데요. 자네는 내가 돈에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겐가? 하늘에 있는 민서가 보면 순간 분을 이기지 못한 한동석이 박정수의 말을 중간에 잘라버리고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 민서 이름 들먹거리면서 장모님 속마음 숨기는 거 그만하시죠. 그러다 천벌 받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제 인생에 이런 식으로 태클을 거시면 저도 그때는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자네 지금 말 다 했나?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한 한동석을 보면서 금세 얼굴이 시뻘개지는 박정수인데요. 자존심이 강했던 박정수는 주주총회에서 압도적으로 패배한 것이 쪽팔렸는지 한동석에게 말도 없이 조용히 출국합니다. 겉으로만 품위와 기품이 넘칠 뿐 하는 행동은 쪼잔한 노인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죠. 뒤늦게 장모의 출국 사실을 알고
씁쓸한 표정을 짓는 한동석인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